자, 지금부터는 응용 측량의 하나인 노선 측량에 대한 예제들을 다뤄볼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응용 측량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의 현장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측량 기법들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루는 측량들이 서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응용 측량은 여기 노선 측량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하천 측량, 그리고 터널 측량, 비행장 측량, 항만 측량 이런 식으로 그 사이트에 맞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아서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그런 측량 방법이에요. 이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과 하천 측량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면 각 파트별로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서는 다루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지오인포매틱스 교재를 설명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도 동일하게 우리는 문제를 추리고 해설하는 것을 노선 측량과 하천 측량에 한정지어서 이 두 가지 파트만 다룰 겁니다. 물론 간혹 기사시험이나 산업기사시험에 터널에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응용 측량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고 대신 이 노선 측량은 도로나 교량 같은데 또 터널에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측량이기 때문에 이 노선 측량은 그나마 출제가 좀 되는 편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설할 내용들도 그런 중요한 몇 가지 토픽을 선별해서 물론 시험에 잘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의 문제들을 제가 엄선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노선 측량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 노선 측량은 도로나 철도, 교량, 터널, 광산, 케이블 측량 이런 것 같은 쭉 일렬의 선으로 연결되는 즉 선형 구조물을 측량하는 것을 통틀어서 노선 측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노선 측량은 수공물이나 수공물이라고 하면 하천, 사방공사, 상하수도, 댐, 항만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폭이 좁고 길이가 긴 시설물, 그래서 시설물의 변형 또는 문화재 측량, 비행장, 간석지, 골프장 이런 것 같은 구역에 대한 위치를 결정하는 것을 노선 측량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삼각이나 다각 측량과 같은 골조 측량을 해서 먼저 골조를 정해 놓은 다음에 이를 기본으로 해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작업, 그 다음에 종횡 단면도를 작성하는 작업, 그 다음에 토곡량을 계산하고 또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의 경간, 그리고 터널 같은 경우에서는 터널의 길이 이런 거를 정하는 작업 등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이 노선 측량에서 우리가 도로를 설계할 때 제일 좋은 도로는 직선 도로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가급적 곡선이 안 만들어지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러한 직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터널을 만들고 교량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곡선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차감을 저하시키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곡선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에 대한 시공들은 전부 다 곡선과 직선이 섞여서 복합적인 모습의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 노선 측량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 측량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직선부에 대한 얘기는 다루질 않아요. 그건 직선부에 대한 거는 주위를 고려해서 단면만 결정하고 나면 그대로 쭉 직선을 밀어버리면 바로 노선, 도로가 건설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로 원곡선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원곡선에서도 복곡선이나 반향곡선으로 가면 물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차량도 부드럽게 움직이질 못하지만 설계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원곡선에 대한 거를 마스터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스스로 공부하시도록 제가 일부러 손을 대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는 원곡선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종곡선에 대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이 노선 측량에 대한 예제를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 노선 측량은 계산량이 무척 많아요. 그리고 이 노선 측량의 계산 시작은 원곡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곡선은 크게 수평곡선과 수직곡선으로 나눌 수 있죠. 수평곡선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곡선의 모양이 수평곡선이고, 수직곡선은 우리가 차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방향의 곡선이 수직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수평곡선에는 원곡선이 있고요. 이 원곡선과 직선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화곡선이 있죠. 이 원곡선의 종류로는 단곡선,
복곡선, 반향곡선, 배향곡선 이런 것들이 있고, 직선과 곡선을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완화곡선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클로소이드 곡선, 3차 포물선, 그 다음에 램니스케이트 곡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과 같은 부드러운 곡선을 사용해서 스무스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물론 이 원곡선에서 직선부로 가거나 직선부에서 원곡선으로 갈 때 경사가 변하기 때문에 그 경사를 부드럽게 완화시켜주는 캔트와 슬랙, 다시 말하면 편경사와 확폭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완화곡선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수직곡선, 차를 타고 언덕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향, 이 곡선에는 종단곡선과 횡단곡선이 있고, 이 종단곡선은 원곡선과 2차 포물선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선 측량에서 계산되는 예제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 한번 보죠. 반지름 R이 286.45m랍니다. 그리고 교각 사이에 낀 각이죠. 이게 76도 24분 28초. 그러한 단곡선이 있을 때 이 단곡선의 길이 CL은 얼마인가? CL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CL, curve length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각의 문제들에 해당되는 공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의 유도는 생략하기로 하고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L, curve length, 단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RI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 I, 교각의 단위가 레디안으로 주었을 때는 RI라고 바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교각을 76도 24분 28초, 즉 도분초 단위로 주었어요. 그럼 이 값을 레디안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레디안은 파이분의 180이죠. 그럼 레디안을 다시 도로 바꾸려면 여기다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180도 분의 파이를 계산하면 0.0174,533 이렇게 되고, RI가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죠?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수치값을 집어넣으면 반지름 286.45라 그랬고, 교각 76도 24분 28초라 그랬으니까 요 식은 0.0174,533, 그렇죠? 곱하기 반지름 286.45m 곱하기 76도 24분 28초, 요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그러면 암산하면 382점 빵빵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앞에서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또 요걸 암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이메일을 막 보내요. 이거 암산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암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내가 설명할 때, 자, 암산하면 이란 뜻은 답을 슬쩍 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거, 우리가 CL 하면 RI, 요 공식 하나만 기억합시다. 레디안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럼 레디안을 다시 도분초로 집어넣어 주려면 여기 180도 분의 파이 요거만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골치 아프게 0.0174,533 이걸 외지 말고 RI만 기억하고 계산기로 파이 나누기 180 해버리면 바로 이 0.0174,533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암기를 하더라도 간략하고 단순하게 외워서 남은 머리의 메모리들은 많이 비워두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2번 문제 보죠. 역시 수평곡선, 그 중에서도 원곡선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가 곡선 길이 CL을 구했었죠. 여기서도 또 한번 CL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읽어보죠. 노선 측량에서 단곡선을 설치하려고 한다. 곡선 반지름 R이 400m이고 교각 I가 56도일 때 곡선 길이 CL, curve length죠. 요거는 접선 길이 TL, tangential length입니다. 이 접선 길이의 몇 배가 될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못된 문제예요. 예, 곡선 길이도 구하고 접선 길이도 구하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두 개의 비율을 또 따지고 이렇게 세 개를 물어본 거네요. 자, 먼저 그러면 접선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TL, 요건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탄젠트 2분의 I, 교각이죠. 이렇게 구합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그대로 대입할까요? 그럼 R이 얼마? 400, 그쵸? 400m 곱하기 탄젠트 2분의 56도 하면은
212.68m가 나오네요. 자, 탄젠셜 랭스, 접선 길이 구했어요. 그 다음에 CL, 커브 랭스죠. 곡선 길이. 곡선의 길이는 바로 앞 문제에서 우리가 이걸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RI라고 쓸 수 있고, 요건 레디안 값이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를 도분초로 주어진 값을 집어넣기 위해서 I가 도분초 단위로 가야 되죠. 그래서 180도분의 파이를 집어넣고, 그래서 계산한 게 0.0174533 곱하기 RI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 주죠. 그럼 0.0174533 곱하기 반지름 얼마? 400m 곱하기 교각 얼마예요? 56도. 도분초 단위 들어가죠? 요거 계산하면 390.95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TL과 접선 길이와 곡선 길이의 비율을 따져볼까요? 자, 곡선 길이가 접선 길이의 몇 배냐 그랬기 때문에 접선 길이 TL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TL 대 CL 요거 하면 위에서 구한 212.68 대 390.95 하면은 요거 계산 가능하죠. 1대 1.84가 나옵니다.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원곡선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다루어 보았고요. 이제부터는 완화곡선에 대한 얘기를 다루어 볼 겁니다. 자, 완화곡선. 이 완화곡선은 직선부에서 도로가 시작돼서 곡선부를 들어가는데, 직선에서 갑자기 곡선을 만나면 승차감도 나빠지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직선부와 곡선부를 스무드하게, 즉 부드럽게 연결해주기 위한 임의의 곡선을 우리가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도 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직선과 곡선의 그 거친 면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곡선. 직선부에서 곡선부로 들어갈 때 이 노선의 직선부의 끝에서 완화곡선이 시작하고, 완화곡선의 끝과 곡선의 시작이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완화곡선은 직선부에서는 반지름이 무한대입니다. 직선은 반지름이 없는 거죠. 그렇게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시작돼서 원곡선에 가서 붙을 때는 이 완화곡선의 반지름이 무한대에서 점차 줄어들어서 원곡선의 반지름과 같아지게 되죠. 그리고 이 곡선 중에 우리 편경사와 확폭이 들어가는데, 이 편경사와 확폭이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원곡선부에 붙을수록 커져서 원곡선부에 정해진 값이 되도록 설치하는 이러한 특수곡선을 우리가 완화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러한 완화곡선의 특성을 기억하고 주어진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 7번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편경사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문제를 한번 읽고 같이 설명을 해보죠. 곡선 반경이 500m인 원곡선을, 자, 원곡선이 있죠? 90km/h로 주행하고자 할 때 궤간, 바퀴와 바퀴 사이의 간격이죠. 이 궤간 B는 1067mm,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G가 9.8m/s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때 켄트는 얼마인가 라는 켄트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켄트는 다른 말로 편경사라고 부르고요. 이 편경사는 우리 확폭하고 같이 따라 나오는, 즉 깡패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놈이에요. 항상 같이 붙여서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측량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구면에서의 삼각형을 고려할 때 우리가 구면 삼각형을 얘기했죠. 그리고 구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반드시 180도보다 크다 그랬어요. 이거를 구괄량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면 삼각형이 없으면 구괄량이 정의가 안 되는 거고, 구괄량은 반드시 구면 삼각형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구면 삼각형과 구괄량은 항상 같이 짝으로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이에요. 또 어떤 예가 있어요. 지리공간정보체계 GIS에서 자료를 얘기할 때 또는 데이터를 얘기할 때 벡터 데이터와 레스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벡터 데이터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CAD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고요. 레스터 데이터는 이미지로 생각하면 편하다 그랬죠. 요거 두 개도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되는 놈들이에요. 또 우리가 지형을 모델링 할 때 DT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치 지형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DTM은 과거에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기법인데 이게 현대적인 개념이 추가되고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표고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지상 위에 구조물들이 있는 걸 함께 표현하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표고만 표현한 모델을 DEM,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 그래서 수치 표고 모형 또는 수치 고도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상에 있는 모든 구조물을 함께 표현한 것을 DSM, 그래서 디지털 서피스 모델, 수치 표면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DTM은 DM이 나옴으로써 자기 본연의 의미를 잃게 돼서 우리가 통상 그냥 DTM 하면 DEM에다가 속성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DEM과 DSM, DTM 요 세 가지도 함께 묶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께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DEM의 구성 중에 틴과 그리드라는 게 있죠. 그리드는 말 그대로 바둑판 모양의 방안 모양의 격자형으로 쪼개서 지형을 모델링하는 기법이고 틴,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 우리가 불규칙 삼각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삼각형들로 지형을 보다 세밀하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요런 거 틴과 그리드도 함께 나오는 그런 묶어 다니는 놈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꼭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을 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경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켄트라고 얘기해요. 이 편경사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차가 곡선부를 통과해요. 이렇게 곡선부를 통과할 때 원심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차는 원의 바깥쪽으로 밀리려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경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용 자동차가 뺑글뺑글 돌아가는 서킷을 보면 바깥쪽에 노면이 더 위로 올라와 있죠. 또 짧은 육상 트랙에서도 바깥쪽에 올라온 안쪽보다 바깥쪽이 편중되게 경사를 준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원심력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질 때 차나 자전거가 원의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쪽을 올려주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편중되게 바깥쪽의 경사를 높게 만들어주는 거, 이래서 우리가 편경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편경사와 같이 붙어 다니는 놈 확폭이라고 있어요. 슬랙. 확폭은 말 그대로 도로의 폭을 확장시켜 주는 겁니다. 도로의 폭을 확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그림처럼 차량이 곡선을 주행할 때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안쪽에 차선을 넓혀서 차량이 안전하게 커브길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치를 우리가 확폭이라 그러죠. 그 말 그대로 여기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한 요 엡실론만큼이 도로폭을 넓혀준 요 확폭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편경사, 켄트와 확폭, 슬랙, 이 두 가지는 항상 완화곡선에서 고려해줘야 되는 그런 설계 요소들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요. 이 편경사를 구하는 공식은 켄트 C는 GR분의 V제곱 S라고 표현하고요. GR분의 V제곱 S네요. G는 중력가속도, R은 곡선의 반지름, 그 다음에 V, 이거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S는 이 궤관의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확폭은 어떻게 표현해요? 엡실론이라고 표현해서 ER분의 L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이 R은 곡선의 반지름이고요. L은 여기 그림에서처럼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편경사만 구하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확폭을 같이 설명해 놨으니까 요거 둘은 연관지어서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경사 구하는 거는 공식에 단지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편경사는 어떻게 써요? 아까 우리 C, 켄트 C는 G분의 V제곱 S라 그랬고요. 자, G가 얼마예요? 중력가속도 9.8m/s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500m 나왔고요. 그리고 속도가 얼마였죠? 90km/h. 그쵸? 여기에 제곱 곱하기 궤관거리 S는 얼마? 1067mm예요. 그러면 자, 이제 단위 환산을 해주죠. 밑에 거 분모해 보면 m/s 제곱으로 단위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위에 속도 km/h를 미터와 초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속 90km라는 거를 초속 몇 미터인지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거니까 1시간은 60분이고 또
또 1분은 60초니까 60분 60초 해가지고 60 곱하기 60 하고 세컨드 초 단위로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위에 90km는 90m에 1000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가 들어갔는데, 자, 여기서 바로 다 없어져 버리네요. 자, 세크 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미터니까 미터 제곱이고 위에 미터 제곱도 없어지고, 그럼 남는 단위는 요 밀리미터 하나만 남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수치를 전부 계산하면 136.097mm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켄트 편경사에 대한 예제를 풀어봤는데, 비단 켄트뿐만 아니라 이 확폭도 같이 묶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켄트 값은 뒤에서 완화곡선의 계산에 계속적으로 쓰이게 되니까 이 켄트 공식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완화곡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나왔군요. 자, 완화곡선에는 크게 클로소이드 곡선과 램니스케이트 곡선, 그 다음에 3차 포물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클로소이드 곡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램니스케이트나 3차 포물선, 그리고 사인 체감 곡선이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클로소이드 곡선에 대한 공식은 꼭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클로소이드를 이용하는 완화곡선은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클로소이드 간단하게 우리 개념만 잡아볼까요? 클로소이드 곡선은 곡률 또는 곡선 반경의 역수, 요게 곡률이 곡선 길이에 비례하는 곡선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의 앞바퀴가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회전할 때 뒷바퀴가 만드는 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완화곡선 설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클로소이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선형의 일종이다. 즉 우리 나비 주둥아리가 이렇게 더듬이 말고 주둥아리 있죠? 돌돌돌돌 말린 거, 그런 것처럼 달팽이 집을 지어서 안으로 계속 밀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또 모든 클로소이드는 닮은 꼴이고, 이 클로소이드는 단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접선각, 요거는 30도가 보통 적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클로소이드 공식이 있죠. 클로소이드를 풀어내는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설명하면서 문제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 8번 한번 보죠. 클로소이드 곡선의 계산에서 곡선 반지름, 즉 R이 100m, 그 다음에 곡선 길이, 곡선장 L이 40m일 경우에 접선각 타우가 얼마인가, 이거를 구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우리 클로소이드 공식엔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공식이 있죠. 이 클로소이드 매개 변수 A, 요거의 제곱은 어떻게 쓰죠? R 곱하기 L이라고 씁니다. 이 R은 역시 우리 계속 앞에서 다뤘던 곡선의 반지름이고요. 이 L, 요거는 완화곡선의 길이에요. 그리고 요 식은 또 2타우 분의 L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이 뒤에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볼까요? RL은 2타우 분의 L의 제곱. 그럼 여기서 L 약분을 시켜주면 왼쪽엔 R만 남죠. 그래서 R은 2타우 분의 L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가요? 접선각 타우죠. 예, 타우는 어떻게 써요? 그럼 이 타우하고 이 R하고 자리를 바꾸면 되죠. 그럼 타우는 어떻게? 2R분의 L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2 곱하기 반지름 얼마? 100. 그 다음에 L이 얼마예요? 40이죠. 요게 0.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요 각 단위가 요건 레디안이에요. 그럼 레디안을 도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파이분의 180을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0.2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가 될 거고, 요거는 계산을 하면 11도 27분 32.96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네요. 자, 요 클로소이드 매개변수 A, 요게 들어간 요 공식, 요거는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